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전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는 곳이라고 설명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선진국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각자 마음속에 그리는 선진국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훌륭한 선진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선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겠죠.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전부가 아닐 겁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한지, 성별이나 배경에 따른 차별은 없는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회가 얼마나 잘 보듬어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은 일본뿐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선진국 일본의 위상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씁쓸해하는 등 반응도 다양하다는데요.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진단입니다. 오랫동안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데다 노동 환경마저 개선되지 않자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기된 것이죠. 특히 일본에서 독특한 행보로 유명한 호리에 다카홈이라는 사업가는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약 10년 후인 2035년 즈음이면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으로 불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일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일본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정체된 임금 문제고요. 실제로 일본 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월 200만 원 정도를 받던 일본 청년이 호주로 건너가 기술직으로 일하며 월급이 80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뛴 사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이름난 초밥 장인이 연봉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8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호리에 씨는 아직 많은 일본인이 자국민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세계 최고 일본이라는 추억에 잠겨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인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은 점점 더 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심지어 머지않아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한국인보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는 일본인의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덧붙였죠.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디플레이션 심리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이는 결국 직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에게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에서 젊은 노동력마저 해외로 유출된다면 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일본에서 일하기를 점점 꺼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채워주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기능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본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묶어두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 침해 문제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부터 국제사회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까지 받아왔지만 개선은 더딘 상황이죠. 이런 경험을 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돌아가 일본에서의 실상을 알리게 되면 일본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더라도 일하러 오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본으로 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나라인 한국의 경우는 매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리에 씨는 일본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게 만약 일본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한국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